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이대수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 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세위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5,114만 2천원 감액된 138억 9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균특 포함 국비가 6억 5,400만원, 도비 1억 4,500만원, 시비 130억 1,0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쾌적한 접근도로 환경 구축, 교통 및 물류 도로에 7억 1,799만 1천원 증액된 109억 9,0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건설진흥관리지원경비에서 건설행정사무관리비 400만원, 건설행정국내여비 450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주장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 수립 용역에 2,200만원, 건설행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에 1천만원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 지원경비에서 34억 3,6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국내여비로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미불용지 보상에서 사무관리비로 449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1,080만원, 사만아파트 도로 편입용지 임차료 733만 5천원,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 24만원, 측량수수료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배상금 등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도로 1억 원을, 시설비로 보상비 부당이득금 보상 토지에 30억 원을, 보상비 일반 토지 보상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도로 정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을, 재료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보수재료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에서 시설비로 만천삼거리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450페이지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실비 50만원, 도로시설물 수선 유지 및 사무관리비 2천만원, 도로유지보수 장비임차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500만원, 시설비로 기본조사 및 측량용역 5천만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6천만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2억 원을, 도로 표지판 정비 5천만원, 관광로, 동해대로, 미실로 등 도로도시공사에 각각 1억 원을, 도천교 차도부 포장공사 3억 원, 동해대로, 이면도로, 조양로 등 차선 도색공사에 각각 1억 원을, 생활민원 처리 및 도로시설물 응급보수 8천만 원, 실시설계용역 3천만 원, 정밀 안전점검 용역 금강대교, 설악대교 등 6개소에 1억 8천만 원,
주요 노선 배선로 정비 5천만 원, 측량 기술점 조사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행자 도로 안전관리에서 재료비로 도로 유지보수 자재 구입 로카드 등에 2,500만 원, 배상금 등으로 500만 원, 시설비로 가속 방지턱 정비 및 설치 공사 2천만 원, 451페이지입니다. 강강로 시설관리공단 보도정비공사 1억 원, 교통규제 심의 의결 개선공사 2천만 원, 로데오 거리 시설물 정비 2천만 원, 미시령로 등 보도정비공사 2억 원, 반사경 정비 및 설치 2천만 원, 번영로 등 보도정비공사 1억 원, 조양로 등 보도정비공사 2억 원, 청초 호반로 보도정비공사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원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교량점검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도로정비 사무관리비 등 840만 원, 공공운영비로 금강대교 항로 표지 등 정기요금, 무기재 터널 감시 시스템 비상전화 요금 등 4,571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국내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 4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4억 원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시설비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극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시설비로 대포 3 극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예, 그 내용도 광범위하시고 또 많으시니까요. 예. 중요 사업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해복구 사업에서 시설비로 모구제 터널 및 접속도로 6,659만 4천 원, 설악산로 5,598만 1천 원, 청대로 108번 길 4,148만 3천 원, 조양로 142번 길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대포초교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1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 여비로 200만 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 4차 아파트 도로개설공사 15억 원, 이마트에서 청소년 문화이집 도로개설 사업 2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천만 원, 청호동 설악덕장 일원 도로개설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으며 하단에 군부대 이전 사업에 국내 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 업무 추진, 시정 시책 업무 추진 공통회 200만 원, 시책 사업 업무 추진 부서 건설도시과에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에서 재해 예방에서 공공운영비로 도로관리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 3천만 원, 모터그레이더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1천만 원, 제설장비 유지보수 1,800만 원, 차량보험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제설용 자재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및 하천 소하천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 사업에서 국내 여비 200만 원, 시설비로 마을 안길 편입토지 보상비 3천만 원, 상도문 옹기마을 마을 안길 포장 정비 공사에 3,500만 원, 주민 건의사항 처리 8개동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청학동 634-94번지 1원 마을 안길 정비 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및
호흡 피해 복구비,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에서 시설비로 5억 7,3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소하천 정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설비로 소하천 표지판 설치공사 600만 원, 쌍천 하상정비 사업 1억 5천만 원, 하천 소하천 국어정비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에서 시설비로 중도문 골마을 마을안길 정비공사 7천만 원, 학사평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6천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략 구축,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개발,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전산 장비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 DB 유지보수에서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 기반 구축의 수리 및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동위원회 참석, 심사수당, 공동위원회 참석 실비 등 1,8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연구 영역비로 소규모 도시계획 시설 변경 용역 2천만 원, 도시 기반 구축의 수리 및 운영 지원 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도시 생활환경 개선 청호 2지역 생활일원 도시 생활환경 개선에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7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교육비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에 1억 6천만 원, 시설비로 청호 2지역 생활일원 도시 생활환경 개선 전환 111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미래발전 개발 사업에서 국내여비로 도시 재개발 수립 및 운영 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 건설도시과 기타에서 인력 운영 경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작업복 구입에 250만 원을,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도시 안전국장실 복합기 임차료,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등에 2,2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부서 운영 공공운영비 50만 원, 맨 하단 국내여비로 부서 운영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로 6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건설도시과, 교통 및 물류 도로,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사업 지방채 상환에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환 2021년도 본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 태풍 하이선, 마이삭 그 상륙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속초 지역에 상당한 좀 피해가 있었을 때 그래도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과장님이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오늘 생신을 맞이하신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들 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건설도시과에서 도로환경 구축과 미래도시 도시개발 전략 구축을 힘쓰시고 또 저번에 재해로 인한 도로 파손 내지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올라온 거 좀 몇 개 물어볼게요. 순서대로 449페이지 보면 만천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1억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거는 저기 그 만천 삼거리 쪽에 과속 카메라하고요. 네. 신호등 2기, 그다음에 이제 교통 안내 표지판 같은 거 이제 이제 정비하는 개선하는 그런 거. 사업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 민원 배상금이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도로에서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민원 처리를 많이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0건 정도 저기 배상을 했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 신청이라 그래가지고 영조물 공제조합에다가 예. 저희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당 저희들이 지출하는 거는 건당 1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험을 처리를 해야겠네. 예, 피해법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회계과에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공공시설물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이제 개개인이 그거를 민원 처리하면 보험 처리로 이제 하는데 예. 이 보험료가 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보험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수가 되면은요, 저희들이 한 건당 10만 원씩 자부담이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부담 10만 원에 보험료. 네. 네. 요즘은 시민들도 그냥 가다가 뻥크가 나거나 뭐 시설물에 부딪혔거나 이러면 그게 또 다 피해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소송 처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배상금 처리가 많이 올라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석 방지턱 있어요. 방지턱이 너무나 이게 이제 높여서 그게 이제 그 법정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높여서 지금은 또 낮추고 있잖아요. 도로 폭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네.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폭이 3.6m에 높이가 10전입니다. 근데 또 지나다니다 보면 그렇게까지 높여야 할 형편이 아닌데 가속하게 높여 있어요. 가도이.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낮추는 또 작업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민원이 이제 많이 청구되니까 또 낮추죠 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10cm 정도가 이제 시설 기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또 맞추지 않으면 과속 방지턱이라는 게 이제 그 과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간당 한 30km 기준으로 이제 달리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좀 죽여야 되는데 속도를 죽여야 되는데 이제 가다 보면은 좀 높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도로 다니다 보면 저도 이제 가속을 안 하는데도 너무 엉청이 높아서 이렇게 할 때가 많고 또 이렇게 이렇게 도를 때, 또 회전할 때 그 시설물이 툭 튀어나와서 타이어가 빵꾸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찾아서 이제 해야겠지만 그런 거가 이제 미비하게 개선비가 좀 많이 들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저기 순찰을 통해 가지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이제 뭐 우회전에 좀 불편하다든가 좌회전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우회전 쪽으로 네. 주행할 때 이제 불편을 많이 느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각부 정리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어저께 또 이렇게 우회전 하다가 그 우회전이 그게 많이 그게 턱 튀어나오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조수 쪽 바퀴가 그냥 뻥크가 뻥 나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
자전거 도로가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 시내에서 애각지대까지 다 연결이 다 되나요? 지금 이제 대부분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하고 이제 자전거 도로하고 이제 예, 예. 같이 쓰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한 고시된 거는 한 46km 정도 돼 있습니다. 이제 정비를 애각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1,000만 원 쓴 예산은요. 예,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자전거 도로 자체에 좀 이제 그 이미 한 2, 3년 전에 이제 자전거 구간에 대해서 이제 도색을 실시했는데 집중적으로 했었죠. 예, 퇴색된 데가 좀 있어가지고요. 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전거 도로에 이제 뭐 보수가 필요한다든가 그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예산에 끊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가다가 끊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한 6m 도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자전거 이제 보도가 없는 구간은 쉽게 얘기하면요. 보도가 없는 구간은 자전거 도로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자전거 이제 끊기면은 예, 예. 좀 그런 데가 있고 그런데 좀 많이 이렇게 뭐 예산도 부족한데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금 그 국가적으로도 그 우선 도로라 그래서 그 파란색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장사항 쪽에 보시면은 이제 좀 탈색이 좀 됐는데요. 파란 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도 부위에다가 저기 파란색으로 이제 실선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는 자전거가 차보다는 자전거가 우선하는 우선 도로라고 해가지고 지정이 된 곳이 지정된 곳이 있다고요. 예. 그 새마을 청어 지역 있죠. 거기 보면은 45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네네. 네네. 그 도시 이제 환경 개선을 하는데 이제 13억 4,700만 원 예산 잡혀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업비 빼고 주민 홍보비가 500만 원이고 주민 역량 강화가 이제 1억 6천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네. 이제 마을 분들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마을 자체 주민들에 의해서 도시를 좀 지역을 좀 발전시키자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량 강화인데 1억 6천인데 이 돈이 쓰이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실 생각입니다. 그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뭐 교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민 교육, 그다음에 뭐 마을 지도라든가 안내판, 그다음에 마을 해설사 이런데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용입니다. 부대 비용이라고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45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이해가 나왔어요. 1,000만 원씩 이해. 이거는 뭘 용역을 준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돼 있는데 예. 그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예.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든가. 어디 지역이라고는 이제 하지만 지금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한 해 저희들이 한 2, 3회 정도는 이제 변경 사항들이 소규모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이렇게 계산해 놨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다음은 네, 우리 방원욱 부장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예, 다른 의원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 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년 예산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년 예산 살펴보기에 앞서 올해 좀 몇 가지 좀 감사를 드려야 될 걸 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좀 전문 의원님. 이게 이제 동명항 가는 그 난전 가는 쪽인데 이게 아예 금이 다
지워졌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 저거 뭐 오징어철도 되고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이거를 그 다음날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그냥 그래도 우리 중앙선도 좀 긋고 많이 좀 선명해 주지 않았나 하여튼 감사를 좀 드리고요. 뭐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도 잘 이용하고 있고 관광객들도 잘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되더라고요.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때 아니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 앞에서 저기 나가는 길, 그 금강 막국수 나가는 쪽에도 도로가 아주 이 시청 앞을 들어가는 길인데도 많이 지저분했던 길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보면 가장 오래 역전 사업이었던 게 이거 같아요. 이 대창조선소 앞인데 사람이 다닐 길이 없었잖아요, 과장님, 그죠? 네. 이쪽도 그렇고. 그런데 도로폭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한 2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도가 이제 아름답게 생겨서 청호동에 축제하는 데나 이제 이마트 가는 길들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 어딘지 아시죠? 이게 이제 영랑동으로 영랑 장사로 다니는 그 모래선에 모래를 이송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안에 허가를 받고 안에를 들어가 보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 덤프 25톤 덤프 트럭이 한 30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사동에서부터 영랑동으로 해가지고 도로 파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해양 오염까지 시키고 있어서 몇 번을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과정을 좀 단속을 하려고 그랬더니 또 협조가 좀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도로 파손 문제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셨죠? 예,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강릉 도로 국도유지 관리사무소하고요, 예. 경찰서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저희들이 한번 단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기 그때 단속 결과에 의하면 과적 차량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거기는 과속 차량이 없는데 신호 위반은 할 수가 과속하고 과적 다 저희들이 같이 했는데요. 있었어요. 예. 과적 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기습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쪽은 다 통신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대만 보면 이제 35대가 다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도 좀 경찰에 요청을 좀 했는데 그때 또 단풍 처리라고 또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럴 때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쪽 업체나 이렇게 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만약에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예, 사전에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해 가지고 예, 도로 상태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후에 이제 과연 너네들이 도로라는 게 또 과적을 해가지고 그 단속 단속에 건수도 있어야 되죠. 적발돼야지만이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이제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데 과적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참 안 되는데 안타깝긴 합니다. 예, 저희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한번 예, 그 고민의 흔적이 보여서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호동을 다니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우리 지금 벽화를 그리고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거를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벽화 사업은 당초부터 이제 시작됐었고요. 예. 주민들 당초에 있었고요. 예, 우리 건설부에 예, 하고 있었고 또 주민들 또 건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그거를 도시재생 반영했는데. 사업의 일환으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벽들이 이렇게 다 지저분하고 이랬던 벽들이 기가 막히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벽들이 요즘 다 이런 식이잖아요, 과장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벽변하고 칠하고 하니까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고. 그리고 갔더니 이제 한 분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속초분이 아닌데도 청호동을 오구라고 표현을 하고 뭐 아바이 젓갈 이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시가 이 재생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벽이라도 이렇게 되니까 쓰레기도 덜 버리게 되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옷들도 깨끗해졌어요. 옷들도 깨끗해지고 안에 화단도 청소를 일부러 좀 하는 것 같고 아주 마을이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 일부분이지만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청호동에 우리가 지금 아니 청학동에 청학지구 극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있죠, 과장님? 네, 있습니다. 요 앞에가 지금 건강아파트고 이게 대명맨션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 높은 벽 이렇게 축대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엠마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우엠마을이 이 교동초등학교 아니 저기 교동주민센터 맞은편이거든요. 네, 지금 아까 축대 본 거는 요 대명 건강아파트 뒤에 대명맨션이고 요 축대인데 요 마을 있죠, 과장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축대하고 극경사지 위험 지역에 정리를 하게 되면 고도가 낮춰질 거예요. 네. 고도가 낮춰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지금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소방도로라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이 축대 사업을 하게 되면 연이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여기다 어떻게 해서 뭐 좀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을이 많이 높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요 골목으로 들어가서도 차를 돌려서 나갈 데가 없거든요. 요 정도도 못 들어오는 그 좁은 골목이라 가자니 이걸 연계해가지고 안전총괄과하고 연계를 좀 해서 이쪽에 소방도로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좀 뻥좀 뚫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희망적인 게 뭐냐면 여기 빈집들이 많아요. 빈집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 4-5채는 되거든요. 그런 빈집도 정비를 해가면서 소방도로도 하고 축대에서 고도를 낮추고 하면은 이쪽도 차들이 최소한 연탄이라도 배달할 수 있는 차들이 달릴 수 있는 골목이라도 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극경사지 제2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안전총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올해에 이제 내년에 사업을 이제 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내년 사업 그래서 예, 그 사업이 완료되면은 예. 현장 여건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꼭 이쪽 마을 주민들의 수원을 좀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셋들 마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셋들 마을 우리 24억인가 27억인가 좀 들어서 정리가 아직 다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주거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끝나면은 이제 그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7초가 남았는데 셋들 마을에서 또 뒤에 우렁골까지 길이 뻥 뚫히기를 바랬는데 그 사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시간 나면 추가 시간에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방원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소로 3-63호 거긴데 상당히 저도 많이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주민들이 뭘 원하시냐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안전총괄과에서 제2위험 정비 사업을 한 다음에 고도가 낮춰지면은 그때 계획해 보겠다. 여기보다도 이분들이 뭘 더 원하시냐면 제2위험 지구 사업의 설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낮춰진다는 거를 어느 정도 낮춰진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하다못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비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을 좀 안심시켜 달라는 요구라는 것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가가 일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게 이제 바로 이렇게 직결이 된단 말이죠. 우리 건설도시가 참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은혜교회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송빌라까지 도로 개설하시는데 참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이 많이 편해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세심촌에서 은혜교회 앞에까지는 아직까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위에서 올라올 때는 또 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다가 좁아지니까 여기서 병목현상이 막 생기면서 사고 우려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고민을 하고 그러냐면 계세요? 지금 대부분 이 위에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구역은 일부만 정비하면 되는데 네.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화면도 보시면 네. 지금 요거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자, 이제 여기죠. 요 라인이죠. 요 라인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는 도로가 생긴다 해도 이렇게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거든요. 면적 이렇게 재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도로라는 게 시작점과 끝점이 같이 개설이 되어 있어야지 일부는 안 되어 있고 또 일부 되어 있으면은 사고 우려나 또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검토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예,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어지는 얘기지만은 우리 예산서 452쪽을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 4억 원이 지금 계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를 봤더니 속초초하고 교동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초는 또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중앙초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4억 원 중에서요. 네. 2억 원은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네. 초등학교 안에 그쪽에 이제 보행자 시설을 제가 할 세부 계획이 사업 있습니다. 계획서는 중앙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거로 봤거든요. 우리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신 거기에 보니까 속초초하고 교동초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앙초가 편이 포함되어 있다면 네. 그 부분도 좀 잘 좀 중앙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잘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호동 해안도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세요? 우리 토목 기자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직까지 국토부인가요, 해양부인가요? 어느 쪽하고 협의가 좀 덜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전체적으로는 공인수면 매일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11월 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조치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해수부에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차적인 사전 검토는 끝나고 보완까지 완료됐고
2차적으로 이제 행안부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러니까 시에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필요하다면 뭐 국회의원하고도 계속 좀 협조를 요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예산에 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견 청취를 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10년 이상 그 집행되지 않은 시설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20년이 될 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자동 실효가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모두 자동 실효를 시킬 거냐, 아니면 꼭 필요한 곳은 남겨두고 또 필요하지 않는 곳을 해제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총 141개의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39건이 해제가 됐고 102건을 집행할 계획으로 남겨놨고요. 또 세분하면은 그중 도로가 125개소 중 32개가 해제되고 93곳이 집행 계획으로 남아 있고요. 공원은 8개소 중 해제 셋, 그리고 5곳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토법을 보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곳은 자동 실효가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시 인가를 받아서 연장을 할 때에는 또 국토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또 다시 이제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이런 위헌 판결이 주 목적이 뭐였냐면, 도시계획 시설로 오랫동안 묶어놓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결국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곳은 법으로 정해서 자동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다시 살려놨단 말이죠. 20년이 지난 곳을. 그러면 우리는 물론 예산상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은 20년 지나서 살려놓은 곳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 동안 예산 확보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설치 계획을 좀 명확하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네, 물론 그거 5년 안 지킨다고 해서 또 뭐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근데 법의 취지를 봤을 때는 사유재산권을 2번 이상 침해한 거다, 그거는. 5년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실시계획을 고시를 해가지고 5년까지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3분의 2 이상 토지를 확보를 하면은 또 2년이 연장됩니다. 네. 예, 그런 거는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2019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시설하기 위해서 지금 2022년까지 이제 지방채 발행을 15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한 90억, 올해까지 이제 90억을 이제 지방채로 이제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수립은 해놨는데, 이제 물론 이제 예산상 반영이 돼야지만이 이제 되는 거죠.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된 것들을 다 설치하려면 대략적으로 한 700억, 800억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비는 더 높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민선 6기 때도 미리 이런 준비들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20년이 도래되는 2021년을 앞두고 미리미리 이런 재원을 확보해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걱정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가장 이 부분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저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과 직원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앞서 또 의원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이제 450쪽쯤 좀 보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이제 그 보행자 도로 안전 관리 전체 부분으로 9억 1천만 원이 지금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올라온 게. 이 사업의 주된 상황들은 그 외 451쪽에 있는 미시령로, 번영로, 조양로, 청초 호반로 보도장비 공사는 보도블럭 교체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그 지금 요 상황이면 한 몇 킬로 정도가 보도블럭 교체가 되는 겁니까, 대략? 대략 한 7억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 예, 보도블록 예산으로. 한 4, 5km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조양로는 어디입니까? 조양로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영 6단지까지 저기 청대초등학교에서부터 부영 6단지까지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부영 6단지서부터 청궁초등학교 뒤로 방향으로 나가는 예, 길. 예. 네네. 예. 그쪽 후면 도로가 좀 많이 노후화되어 네,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현재. 네. 그리고 청초호반로는요. 청초반로는 지금 이제 거꾸로 저희들이 엑스포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네? 잔디광장. 아, 엑스포 잔디광장. 예, 예. 네. 잔디광장 뒤편으로 보시면은 그 저쪽 저 엑스포 2교로 네. 서울정형외과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앞쪽으로 네. 해가지고 그쪽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주차장 조성했는데 네. 거의 일부 구간 안엔 구간이 있습니다. 아, 상징탑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죠. 잔디광장에서 시내 안쪽으로가 예, 예. 되는 거죠. 예, 그 예. 정형외과부터 시작해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보도블럭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보도블럭이 차도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의 그 상황이 사실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어떤 편리성이 최대한대로 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체가 되면서도 좀 아쉽게 그 설치가 된 부분들을 꽤 확인을 하게 돼요. 그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2cm 미만, 네. 2cm 미만으로 다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아쉬움을 말씀해 드리면 그 밑에 무슨 배관이 또 깔려 있는 데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맨 마지막에는 시가 이제 발주를 내 가지고 누군가 시공업체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하단식의 관행대로의 관행이 좀 더 친화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하여튼 공사하는데 지도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해주시고 2cm 미만이면 최대한 되니까 더 낮춰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드려서 좀 아주 평평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이게 휠체어나 정말 몸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그 0.5mm라도 참 많이 그런 상황이라 보행자 도로 이 보도 장비 하시는 부분들을 기왕이면 좀 완성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네,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452쪽 어린이 보호구역 이제 개선 사업인데 이 지난번 저도 이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지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서 시설 설치 및 관리라는 부분들에 이제 결국 행정에서 얼마만큼 중요성을 좀 가지고 갈 것인가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떤 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초등학교 근데 저희 주신 자료에는요 속초초랑 교동초 2개교로 나와 있어요. 중앙초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중앙초가 제가 안 들어가 있으면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함께 좀 중앙초등학교가 포함된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걸로 그렇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설운동장 그 풋살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는 그 차량 주차장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제 보행 환경이 위험하니까 그게 좀 경사져 그- 있죠. 예. 예, 그 내려가는 데는 말고요. 네. 그 안에 화단 있는 데를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어차피 중앙초등학교하고 다시 이제 협의를 해야 될 아, 사항인데 중앙초등학교랑 그 앞에 있는 시설들. 예, 거기에 이제 그 초등학생들의 그 보행 환경 개선을 네. 위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올 때 거기 어쨌든 차도의 상황으로 좀 되어 예, 있는지라 주차하는 차량도 네, 있고 주차장처럼 있으니까, 되어 예. 있으니까 그냥 네. 또 갑자기 튀어들어올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네. 있으니까 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일부 포함된 겁니다. 아이들 하여간에 그 교통 사고 위험 뭐 예, 이런 예,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죠. 또 다른 데들은 어떻습니까? 속초초나 교동초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속초 초등학교하고 교동 초등학교는 일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제 일부 구역에 대해 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미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나요? 교동초. 아직 네. 다 어디에다가 쓰겠다 이렇게 완전히 정해진 거는 네, 아닙니다. 네, 네. 특히나 이 교동초 그쪽은 좀 사고가 많이 좀 발생했었던 곳이고 이미 그 뭐죠 교통 안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노란색이나 이런 걸로 좀 되어 있기는 한데도 뭔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지난번 그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두 차례가 이제 휩쓸고 지나가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현장 좀 방문들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침해의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가 보았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 계획을 좀 받았었어요. 네. 자, 근데 2021년에 그때 받았던 계획들에 국비 좀 해가지고 여기 예산을 좀 올리겠다 이렇게들은 좀 말씀을 저희가 답을 받았었는데 아무리 좀 찾아봐도 들어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국비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 지금 이제 국비 확보돼 교부가 국비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교부가 완료 지방하천하고 이제 소하천하고는 국비가 완료가 됐고요. 교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아마 5회 추경 때 아마 그 부분은 포함이 될 거고요. 아 5회 추경 예, 쪽으로? 저희들이 네. 지금 예산 성립정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네. 지금 저기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 당초 예산에 들어간 거는 음, 도비가 교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도비 부분이 아마 도에서도 지금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매칭을 못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우선 12 매칭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그다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 조영동 메가박스 1원 이거 21년 본 예산에 도로 포장 계획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 5회 추경이나 뭐 이러저러 하지만 이거는 확정돼 있는 건가요? 예, 돼 있습니다. 아, 돼 지금 있고 네 그다음 대포동 주민센터 뒤에 절골 이거 도비 신청해서 21년도 본 예산에 올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1억 5천쯤 그거는 제 부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아 이건 참 농업기술센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지난번 그 답변을 주셨던 부분에 잘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5회 추경에서 좀 더 확인을 좀 해보면 네,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네.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미흡한 부분들도 지금 5회 추경하고 내년 당초 예산하고 이제 당초 예산은 이제 국비에 대한 12대응분, 도비에 대한 12대응분이 이제 내년 당초 본 예산에 반영됐고요. 네. 5회 추경 때는 이제 국비 교부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반영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에 1년 내에 이제 건설도시가 사업이 뭐 여기저기 진짜 뚝딱뚝딱 하고 또 도로를 또 변경시키고 새로 또 길을 확장해 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가 좀 더 편리해지고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간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는 좀 더 세심한 결국은 맨 마지막 끝은 그 디테일에서 다 예, 모든 작업들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리 감독들 좀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버튼 조작 실수로 인해서 유혜정 의원님은 3분 50초 더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유 있게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종윤 의원님이 질의하신 줄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의원이라는 이유로 매번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까져도 먹고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갖고 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기 정리추경 재복구에선 내려왔나요, 과장님? 그 국비는 교부가 됐고요. 예, 그 도비는 아직 교부가 안 돼 있습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내시만 돼 있습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네, 회전교차로가 과장님 부서가 아니구나. 저희 맞습니다. 맞나요? 도로교통 전문가들이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교통 흐름도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점검이 됐고 확인이 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 거기에 동의하세요? 네, 그 우리 속초는 향후 이 회전교차로 설치 추가 계획이 전혀 없나요?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흐름이라든가 회전교차로가 이제 그 교통 흐름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은 지역적인 실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도 그 여러 군데에 지금 회전교차로가 수복 타병안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 회전교차로 설치할 만한 데가 지금 외곽 빼고는 외곽도 지금 힘든. 점검은 어떤 식으로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희들이 그 용역을 줬나요?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예. 저기 그러니까 이제 공설운동장 사거리라든지 노악 동사무소 앞에 사거리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다. 도시 내에는 예, 도시 외곽 쪽으로는 뭐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 굳이 도시 외곽에다가 굳이 뭐 차량 흐름이 많지 그렇습니다. 않은데 네. 또 설치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기장 조성 관련 도시계획 시설 수립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주기장을 지금 준비를 하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건설기계 관리법이라든가 또 요번에 올해 11월 6일 날에 이제 강원도에서 보면은 그 공영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4조에 보면은 이제 지사는 시장 군수가 공영 주기장을 한다 그러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좀 발맞춰서 공영 주기장을 이제 설치할 곳을 시설 결정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 용역비를 가장 큰 썼습니다. 문제가 부지 문제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부지도 이제 접근성이 용이한 대로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이제 주기장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건설기계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건설기계 등록을 하게 되면은 건설기계 주차장 즉 주기장도 같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차를 안 하면은 만일 단속 시 과태료 부과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부과하기가 어렵죠. 저희들이 궤도만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이제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지나다니시면서 이제 저희한테도 많은 제보를 하는데 뭐 우리 저기 엑스포 뭐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석봉도자기 앞에 주차장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마트 그 속초 수협 옆에 해양수산부 부지 이런 데 가보면은 뭐 건설기계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아침 일찍 이분들이 일하시기 전에 새벽부터 공회전을 하는 바람에 그 소음 매연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서 민원이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건설기계 차량들이 주기장 입고를 계속 주장해 왔고 또 건설기계협회에서도 아마 담당 부서라든지 우리 속초시 이해를 방문해서 공영 주차장 건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지만은 현실이 여의치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강원도의회 조례 제정과 속초시의회 용역 발표를 통해서 공영 주기장이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공영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유료 운영입니까? 무료 운영입니까? 지금 그 죄송합니다. 그 법에 보면은 설치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예. 그거 이제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주차 요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단기든 장기든. 예. 그렇죠? 그 위탁 관리합니까? 직영 관리합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거기도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예, 거기 위탁 관리할 수도 있고 위탁 관리할 수도 있고 관리 시에서 공간에 할 수도 있고 예. 연합회 할 수도 있고 직영 할 수도 예,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죠? 이 용역은요. 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부지 결정이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부지 결정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별도로 또 예, 예. 할 계획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건설기계 차량들이 주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을 못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접근성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기장이 이제 자연 녹지 지역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 그러니까 그 자연 녹지 지역이라 그러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부분 외곽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이분들이 이제 차 갖고 네.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시내 공터에다가 갖다 놓고 아침에 또 출근할 때 이용하시고 그런 예, 이제 주거지하고 많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거죠. 데다가 이제 지금 주차를 이거 도시계획 시설은 몇 대 용량으로 용역을 지금 과학시설은 저희들이 한 70대 분 70대 정도. 예, 예. 70대면은 그래도 부족하네요. 부족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사업을 좀 잘 추진해서 이 주기장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언젠가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거 지금 공사 이제 여기가 공사 중입니다. 지금 주차장 네. 저기 뭐 환경조성 다시 해가지고 이제 주차 빌딩 짓는 데인데 이거 시크루즈 건너편이에요. 제가 이제 뭐가 다니면서 안타깝냐면 이 부분 이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주차장 진출입로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보도블록이 금방 깨진단 말이죠. 그죠?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다른 포장을 해서 보도블록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이건 이제 특정 업체가 아니고 이제 이 업체도 도로 점용 허가를 냈단 말이죠. 이 부분을. 근데 여기가 사실상 인도로 기능보다는
이 업장에 들어가는 차도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보도들은 상태가 양호한데 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보도만 거의 다 깨진단 말이죠. 그럼 차라리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여기를 뭐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데는 그다음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환경 미화에도 주변 환경과 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서에서도 정확히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보도라는 거는 보행자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도라는 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보도보다는 좀 두꺼운 8T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그러면 그런 게 밖에 있는 거나요? 보도 블록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안상으로는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예? 육안상으로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위에서 봐서는 잘 모르죠. 근데 가보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거를 이제 뭐 포장을 좀 한다든지 그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여튼 그 한번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최진훈 의장님 추가 질의 때 하시겠습니까? 바로 추가 질의 드릴까요? 마지막이신데.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추가 질의 강정호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이제 도시계획도로 우리 현재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속 사업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사차 여기가 지금 올해 15억을 이제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요. 향후 추진 일정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15억을 해서 내년에는 그 지금 선관위가 내년쯤에 이제 지금 철거가 가능합니다. 네. 내년 연말 정도예요. 그러면 연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22년도. 22년도 예. 그러면 22년도에 예산은 얼마 더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지금 한 10억 원에서 한 15억 원 더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요번에 15억 말고도 15억, 예, 10억에서 15억이 더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여기가 참 빨리 개선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교통 흐름에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부권에 이제 이마트 앞쪽이 상당히 이제 혼잡한 곳인데 그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이마트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요. 이제 여기도 작년에 추경 때 이제 올라왔던 거죠, 이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예. 요번에는 2억 5천을 이제 올리셨는데 예. 여기는 마찬가지로 좀 그 사업 계획 일정하고 지금 이제 보상이 이제 일부 보상이 조금 덜 됐고요. 네. 2억 5천 내년도에 본 예산에 계산된 거는 공사비. 공사비요. 예, 예.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다 끝낼 한 80m 구간에 네, 그렇죠. 대해서 다 끝낼 작정입니다. 그러면 더 소요될 예산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2억 5천이 네. 말고는. 그리고 그 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1억 5천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기 비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선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실시계 인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로 책정해 놨다고 보시면 그때 우리가 차입했던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그때 우리 장기 미집행한 이후에 차입 40억인가 하지 않았나요? 그때? 예, 2019년도에 예. 40억이었습니다. 예, 그게 인가 비용 아니었었나요? 그때 인가 비용 플러스 이제 설계비. 아, 근데 예, 아직 그런 것들을- 인가가 안 된 곳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인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예. 보상비로 아,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청호동 설악덕장 이런 도로 개설 사업. 여기 신규 사업인 거죠? 지금
올해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네. 그 나머지는 이제 공사비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도 이제 2억 5천만 더 들어가면은 도로 개설까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시계획도로 하나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편리해지고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 시간 조절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좀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저기 영남동 그냥 이대로 둘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건설과하고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할 때마다 이제 그 영남동 포차거리 도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대창조수사 앞에는 한 10번은 얘기해서 된 것 같고 이 도로는 아직 10번까지는 뭐 안 되더라도 이 도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진짜 심한 고민이 좀 들어요. 우리가 남북권 북북권 하지만 북북권의 정주여권 개선 뭐 이런 것도 뭐 앞으로도 개발을 또 해야 되지만 속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장산 뉴딜 300에 149억이라는 돈을 투자가 되면서 장산 뉴딜 장사동까지 가는 길에 영랑동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선을 그렇게 회의할 때마다 전문가들 앞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안 된다. 장사동에다만 올인을 해야 된다. 거기에 좀 심하게 부딪혀서 싸우기도 꽤 많이 싸웠는데 끝내는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럼 과연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사 뉴딜 300과 이 연금정과의 연결 도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과장님이 도로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도로를 이 해안도로 이게 포차거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재면 한 5번째는 되는 것 같아요. 거리 재보겠습니다. (193m) 한 200m 정도가 뭐가 없냐면은 인도가 없어요. 과장님, 도로에 인도가 없어요. 도로에 인도가 이게 관광객이 그렇게 찾아오는 영남도 해양 포차 마을인데 인도가 없어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200m예요. 과장님 여기 검은 거 있는데 밑에 도로입니다. 여기서부터 200m인데 이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하얀 선이 있어서 다녀요. 다니는데 200m의 인도 없는 거를 우리 속초 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초고속으로 가는 길처럼 테트라포트를 싸가지고 밖에 나가서 길을 넓힐 거냐. 아니면 있는 이 테트라포트를 조금 보강을 해서 이 옹벽, 이 뭐라 그러네, 옹벽이라 그러네. 이 하상면을 좀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인도로 만들어서 다니는 길을 만들게 하든지 아니면 테트라포트를 놔서 길을 넓혀주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이게 장사 뉴딜 300하고 이제 곧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도시계획은 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가 새로 지면서 또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정작용도 하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나와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돼서 이쪽이 좀 정비가 좀 되면 동명동 활어센터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장사동까지 장사동에서 영랑호까지 다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큰 도로 쪽은 상관이 없어도 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나마 강릉의 커피 거리처럼 이렇게 지금 포차 한 10몇 개 가지고도 이렇게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애들이 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차 오다가 튀어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이 테트라포트를 만들어서 치고 나가든지 하나는 아니면 이 위에 거리를 이거를 좀 화상을 좀 넓혀가지고 좀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마을 주민들도 시간대로 쓰겠습니다. 우리 저 바다 향기로처럼 데크를 놔가지고 큰 파도 왔을 때 피해 보는 거는 싫다. 그렇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좀 그런 민원들이 아주 상당히 강해요, 이 지역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이거 좀 도시계획 도로로 아무도 이거를 포함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본의원은 이거 좀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겠습니다. 저 질의 끝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시설이 결정돼 있는 폭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쪽에다는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폭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해안 쪽으로 이제 그 데크라든가 이런 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그 보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그 등대 있는 데부터 이제 포장마차 예, 검은 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장마차 있는 데까지가 지금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 도시재생사업 뉴딜 공모 용역을 하려고 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공모돼 가지고 된다 그러면은 도로가 돼야 됩니다. 도로가 문제라서 인도가 거문제라서 도시 재생도로 가더라도 이 도로를 어떻게 넓혀 나갈 거냐라는 고민이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 보도를 데크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장님 10초만 주십시오. 예, 10초만 주십시오. 그런데 바다 향기로처럼 그렇게 데크를 놓으면 태풍이 좀 센 놈이 왔을 때 피해 보는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테트라포트를 조금 넓히고 이 하상을 좀 넓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예, 그런 의견들을 중지를 모아서 과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박원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방원욱 부의장님 말씀에 좀 이어서 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같은 민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한 그 열망은 제가 참 존경하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해양수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저번에 그 민원이 있어갖고 4차 연안정비 계획에 여기를 반영을 해서 그쪽에 조명과 데크를 포함시키겠다고 그 연안정비 계획을 반영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말씀을 여러 군데다 하실 수 있는데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양수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보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존경하는 최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과장님 도로 정비뿐만이 아니고 자전거 정책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다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매번 제가 이게 질의 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자전거 도로 관리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관리만 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속초시 사업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 자전거 관련된 사업은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자전거가 없는데 자전거 도로만 정비하면 뭐 합니까? 근데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전거 무상 정비 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때 내가 자료 그 요구했을 때 이거 어느 부서 담당이었죠? 저희 담당이요. 그러면 자전거 정비 센터도 운영을 하면은 자전거 정책 다 담당하시는 거죠? 아니 그건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무상 수리 지원 센터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게요. 2018년도인가 17년서부터 이제
그 매년 이제 보조금식으로 교부를 아, 하다 보조금은 2019년까지 나갔고 작년서부터는 아예 10원 한 장 안 나갔어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게 예.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적 문제가 되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얘기 나오는 게 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구 선진국 2030년이면은 휘발유 자동차 다 없앤다 그러고 디젤 자동차는 벌써 없애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중앙정부 차원에서 얘기 나오는 게 2035년도면은 휘발유 자동차가 아마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속초시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다. 지금 물론 뭐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타 지자체에서는 이 자전거라든지 기타 이 공공교통수단 활용에 대한 고민, 친환경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매년 의미 없는 이런 자전거 도로 이 보상 예산 잡아두고 영랑호 자전거 무상정비센터도 제가 이제 좀 요번에 관심을 갖고 봤더니 첫 번째로 영랑호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과장님 아시겠지만은 엑스포에 있었어요. 엑스포에 자전거 정비센터가 있었다고요. 조그맣게. 두 번째로 아예 예산도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이제 영랑호 자전거 무상정비센터가 있는 곳이 이제 국유재산 무상으로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12월 31일이면 끝난다 그래요. 네. 그럼 다시 이제 연장시켜 주나요? 이제 연장 신청 들어오면 해줘. 그 예산이 1년에 한 300만 원씩 나가다가 그 이제 300만 원이라는 게 뭐로 이제 쓰여졌나 보니까 이제 자전거 무상 정비하면서 들어가는 이제 기자재들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예산이 좀 나갔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한 200만 원인가 나간 걸로 이제 끝인데 수리 내역도 이렇게 대충 뭐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은 2016년도에도 120대, 2017년도에도 120대, 2018년도에도 120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몇 대를 지금 수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뭐 무상정비센터에다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게 거기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라든지 자기 시간 내 갖고 인건비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전거 정책에 대한 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되는 게 아예 없고 그리고 자전거 정책과 관련된 담당을 하는 부서도 애매모호하고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과보다는 환경위생과나 뭐 공원녹지과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좀 담당했으면 훨씬 더 얘기하기도 수월할 텐데 우리 건설도시과 특성상 자전거 정책을 다루기에는 그냥 자전거 도로 관리 정도만 이해지 자전거 정책 관련돼서는 건설도시과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우리가 앞으로 관광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자전거 타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관광 1번지로서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좀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몇 년째 전무하다라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애인 단체 인근 공사 현장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이 진출입로가 이제 막혀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계장님들 긴급히 그 민원을 대응해 주셔서 장애인 단체에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최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우리 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순 의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데가 옹기정 마을 그 도로 포장이라는 곳이 이곳이죠. 여기 쌀이제 넘어와서 네, 그렇습니다. 쌀이 지금 이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요. 이게 빨리 안 넘어가죠.
여기 저기 엑스포 잔디구장 이제 공사를 건설도시과에서 업체 선정해서 하셨죠. 네, 여기가 지금 인라인 타는 곳이거든요. 네. 파손이 심각하게 됐는데 이게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도 이 건설업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공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저기 엑스포 이거 왜 방송에 나오냐? 여기가 지금 인라인 타는 곳이거든요. 파손이 심각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그 저도 그 부분을 다가왔었거든요. 봤는데 지금 이제 그 거북등 균열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기존에 그 저희들이 이제 기존 예산 절감을 하려고 기존 포장 위에다가 도막 포장만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아스콘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부분이 갈라지면서 이제 위에 그 페인트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균열이 간 상태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존 포장 부분하고 새로 신규로 한 포장 부분 그 접합 부위 시공 이중 부분이 지금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정이 부실 시공 아닌가 하는 얘기죠. 업체에서 아, 부실 시공 그거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아닙니까? 판단.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기존 포장까지 다 철거를 하고 했었어야지 그게 맞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포장을 저희들도 좀 생각이 좀 그 기존 포장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내구 연한이 더 될 줄 알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나다 보 새로 한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좀 발생했습니다. 복구 계획은 있으신 거죠? 하여튼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네. 협의를 해가지고 좀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네, 하겠습니다. 시급하게 좀 필요한 곳이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제 공사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업체 측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의견은 내야죠, 자기들이. 아, 이 예산으로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건 전달 받으신 건 없으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시죠? 네.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악동 은골 가는 길 쪽인데요.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이제 답변이 오셨더라고요. 여기 은골 올라가는 쪽에 한 15가구의 주택이 있으신데 교양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근에 이제 토지주들 뭐 논도 있고 밭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런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시켜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 도로 이제 교행차로를 이제 만들어 주십사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이 개인 토지주들이 몇 평 정도를 내놓으면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본인들이 전문가니까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민원을 내신 주민들이 간담회를 좀 요청했으니까 그 현장에서 당초 예결위가 이제 끝나고 나면 현장 의견을 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토지를 뭐 기부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기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 몇 평을 기부해야 되는지 전혀 그 데이터가 없으시니까 모르십니다.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 아니고 지금 신축 이제 주택지가 이제 들어서는 곳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요. 일단 이 주민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예산 심의 이후에 좀 간담회를 한번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